함께 보는 가족 인문학 시간. 저는 오늘 사회와 진행을 맡은 이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지역에서 음악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가족 인문학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오늘 혼자 온 것이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보는 경제 인문학이라는 타이틀로 노무교육 우리 손해사정사 김상남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전라북도 손해사정협회 회장님이시고요. TVN 전북교통방송 손해사정 코너와 MBC 라디오에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상남입니다. 예, 김상남 소장님. 예. 저 혹시 우리 보시는 분들이 소장님 잘 모르실 수 있을까 봐 그렇죠.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저는 그 전북에서 손해사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예. 이런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손해사정사. 예. 이런 손해사정사는 무언가를 하냐면요.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즉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다쳤을 때 어느 정도 이런 피해 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될지, 또 아니면 보험회사의 분쟁, 뭐 안보험을 넣었는데 그렇죠. 안보험을 안 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분쟁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상의 모든 사고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상의 모든 사고를 담당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저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노력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보험사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셔야만 하는 그러니까 업무적 특성상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김상남 소장님은 어느 쪽이신지 말씀해 주셔야겠죠? 제가 보험회사 쪽이었으면 여기 안 나왔겠죠? 그렇죠. 저는 보험회사 쪽보다는 어떻게 편을 가른다기보다는 공정한 손해사정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저는 보험회사에서 의뢰하는 건들은 안 받고 저는 오로지 보험 소비자들 피해자들을 위해서 의뢰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정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우리 김상남 소장님의 말씀을 함께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무교육이라는 타이틀로 일상 속에서 보는 경제 인문학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 등을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일단 근로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노동자와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근로와 노동.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관련된 분야는 보험 쪽, 산재나 모든 보험 쪽인데 근로는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고 가는 부분이니까 한번 제가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근로자로서 아르바이트생 이 근로자로서 내가 받아야 되는 나의 권리 나의 이런 권리를 찾지 못하면 그래서 주는 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고 우리 친구들이 근로를 하게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정말 저는 그 근로할 장소가 믿을 만한 곳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첫 번째지만 하지만 뭐든지 우리가 하기 전에도 아까도 계약을 쓰잖아요. 그래서 항상 계약서. 근로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요. 안 쓰면은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이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편의점이나 이렇게 대형 어떤 공간들 인증을 잘 받은 그런 곳에서는 이제 계약서 잘 쓴다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래서 그 중요성. 중요하죠. 이 사각지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가서 신고합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안 쓰게 되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업주가 받게 돼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업주에게는 불이익이 간다. 당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약식 명령을 받아요. 갑자기 돈이 확 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실질적인 형평성이나 실질적인 업무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업주한테 500만 원씩 부과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도 또 반대로요. 편의를 봐줄 어떤 그 부분이 있군요. 사회적인 부분에 좀 어떻게든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이런 근로계약서를 우리 친구들이 꼭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한테 분명히 시급 네. 10,000원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전 10,000원인 줄 알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이랬는데 갑자기 무슨 10,000원이야, 너 8,000원이야, 무슨 그럼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한테 사장님 분명히 10,000원이라고 했잖아요. 야. 그럴 때는 예. 이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만이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서를 쓴 뒤에는 너 뭐 수습 기간이고 뭐하고 일에 적응하는 그렇죠. 기간 그거 다 돈으로 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서류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예. 부분을 쓸 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면요. 예. 일단 2장을 써야 됩니다. 아, 2부를 써야 두 장. 돼요. 왜? 사업자한테 하나 주고 예. 제가 하나 가져야겠죠. 그래야 예. 사업자만 갖고 전화 없으면 그렇죠. 사업자가 없어 이런 걸 예, 못 예, 받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2부를 써야 되는데요. 예. 거기에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냐면요. 예. 근로 개시일, 음. 언제부터 일을 할 건가. 아, 그리고 근로 시간, 근로 시간, 그리고 근무 장소, 장소, 그리고 근무 형태, 형태. 생산직이든 언제든, 예. 그다음에 휴게 기간, 그리고 전 휴일 등 예.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근무 장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이런 내용들 좀 써서 보관을 해놓으면 예. 나중에 사업자와의 어떤 문제나 이런 트러블들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라든가 혹은 청소년이 시기를 지난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의 지금 계약 상태, 그 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계약이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네. 지금 법적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근로 시간은요. 예,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5인 이상은 예. 사업장만 이 기준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5인 이상. 그렇죠. 예. 어떻게 되냐면요. 주 40시간, 일주일에 40시간. 그렇죠. 예, 예. 1일 8시간. 일일 8시간. 그렇죠.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놓은 근로 기간입니다. 예, 예, 예. 그런데 5인 이상의 사업자, 예. 5인 이상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만 이게 적용이 되고 예. 그 이하는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사업자랑 같이 업주랑 좀 협의를 잘해서 예. 근로기간을 좀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 이 부분은 알고 예. 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내가 몇 시간 일하는구나. 내가 예. 몇 시간 일하고. 근데 여기가 5인 이상 사업장인가? 예. 꼭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예. 큰 데를 가라. 아. 항상 다녀도 큰 데를 다녀라. 예. 큰 데를 안 다니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5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법적 근로 시간을 알아봤는데 네, 초과 시간이라든가 뭐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보태주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그 시간을 넘어서서 일을 연장 근무를 하는 예.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 갑자기 근무하라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죠. 있죠. 이럴 때는 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산수당이라는 걸 받을 수가 예. 있어요. 그런데 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는 경우 주 40시간을 위해서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 초과 기간에 대해서 통상 임금에 대해서 50% 정도 50% 정도 예, 받을 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야간은 언제부터 야간이냐면요. 예. 밤 10시부터 그다음에 새벽 6시. 아, 이 예. 6시 이 기간 안에 이 시간 안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역시도 그렇죠. 50%. 50%. 그리고 휴일에 일을 했을 경우에 일을 했을 때는 8시간까지 했을 때는 예. 똑같이 50%인데 예. 휴일에도 일하고 음. 또 연장을 하고 예. 두 개가 합성됐을 때 있죠. 그러면은 이거 뭐야? 예. 휴일에도 일하고 음. 그리고 연장까지 해야 되고 예. 이럴 때는 100% 정도 받을 수 100%. 있습니다. 야, 그 2배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힘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근로를 합니다. 예. 그럼 쉬는 시간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사용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쉬는 시간은요. 8시간 근무했을 때는 1시간 이상 쉬고요. 예. 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30분 이상 쉬면 됩니다. 8시간에 1시간. 요즘 뭐 점심시간으로 대체도 하고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이렇게 아시면 되고 예. 현재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음, 8,590원으로 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최저 8,590원. 네.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주휴수당은 어떤 겁니까? 요즘 이 주휴수당 때문에 예. 사업주랑 분쟁이 많아요. 예.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 일주일을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보상을 좀 주는 내용이거든요. 주휴수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는요. 예. 사업장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어요. 음. 언제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한번 예.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예, 예.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일주일간 15시간을 근무를 해야 돼요. 아, 예. 그리고 개근을 해야 됩니다. 개근. 그럼 뭐 지각 조퇴 이런 거 좀 신경 써야겠네요. 예리해요. 예, 예. 지각, 조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 주휴수당을 안 주는 거는 예. 좀 가당치 않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또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몰라서 업주가 야, 너 예. 그때 조퇴했잖아. 예. 너 그리고 지각했네. 늦게 왔잖아. 지각했으니까 나 예. 이거 개근 아니니까 못 줘. 이런 예. 경우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경우도요. 음. 출근만 했다면 예.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 못 받을 수도 예. 있어요. 나에게 일주일만 일하라고 이야기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엔 일을 안 할 예정이에요. 예. 이런 경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 주도 일하고 다음 주도 일해라 이렇게 예, 예. 애정이 있을 때는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일주일만 일할게요 하는 경우에는 예. 안 될 수도 있죠. 근무의 형태도 그렇죠. 고려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리고- 예, 시급을 아까 제일 중요한 시급을 말하는데 어떻게 계산법은 간단해요. 예. 한 20%라고 생각하면 돼요. 20%. 그러니까 일주일에 음. 제가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예.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해요. 예. 4시간씩. 예. 그럼 16시간이잖아요. 그렇죠. 16시간 20% 그러면 음. 3.2시간. 아, 이렇게 그런 생각하면 식으로 돼요. 딱 예, 나오네요. 그러니까 40시간이면 8시간. 그렇죠. 40에 0.2, 예, 예. 20%니까요.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것 이 같아요. 계산법 알고 계시면 네. 주휴수당 관련한 그 계산이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혹은 자기가 지금 근로되어 있는 형태와 관련해서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 안에 명시가 되어 있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걸 명시하고 싶어요? 이 질문입니다. 휴가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휴가는요. 예, 뭐 사업주와 예. 저와 언제든지 상의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뭐 기분 좋을 예. 때 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회사는 엄청 바쁜데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예, 예. 휴가는요. 이것도 5인 이상이에요. 5인 이상에 적용되는 예. 이야기 해줄게요. 예, 예. 5인 이상이 되려면요. 예.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음.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을 줍니다. 그런데 예. 1년 미만인 신입사원 같은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년도라는 계산이 없는 그렇죠. 사람. 예, 예. 1년 입사 1년 미만의 경우에는요. 1개월, 한 달 열심히 개근한 경우에는 예. 하루를 줍니다. 아,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연차 계속되면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1일씩 계속 되었군요. 늘어가 최대 예. 25일까지 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이제 빨리 진행을 한다면 예. 또 퇴직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예, 있잖아요. 예. 퇴직금 관련해서 항상 분쟁이 많더라고요. 많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르시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내가 예. 퇴직금을 받아야 되나? 예, 예, 모르죠. 예. 예. 그런데 이 퇴직금 역시도 음. 뭐 어떤 사업장의 규모와 틀린 뭐 상관없이 제가 예. 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근데 조건이 좀 있어요. 예.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요. 예. 업무는 1년 이상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예. 그리고 이 금액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 퇴사 직전 3개월 거를 음. 갖고 평균 임금을 내서 예. 지급을 하는데요. 음.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쉽게. 한 달치 월급 받는다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 그게 쌓이면 그렇죠, 크겠죠. 그렇죠. 장기로 근무하신 분들은 더 많이 그렇죠. 받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 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사장은 다른 사람보다 난 월급을 더 많이 주니까 예. 서로 이무대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너는 예. 내가 너한테 엄청 잘해주잖아. 예, 예. 그 네 여자친구가 놀랐을 때도 내가 항상 예, 너 그때 예. 나갔다 오라고 예. 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넌 나랑 따로 계약을 써. 음. 퇴직금은 없는 걸로 하자. 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 어떻게 보면 안 됩니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매달 받던 월급에 일종의 윗돈을 조금씩 얹어주는 그렇죠. 것처럼 하셨고 이 업장의 사장님께서 퇴직금은 없는 걸로 하자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계약을 경우에 했죠. 계약을- 근로자는 그렇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예. 그거에다가 거기에 예. 또 사업주가 만든 어떤 문서에 또 사인까지 했어요. 예. 그런다 그럼 하더라도요.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노동법과 이 근로계약법은요. 예. 강행법규입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예. 즉 그 내용과 위배되는 예. 위법한 내용의 계약 내용은 문서로서 어떤 법률적인 효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항은 다 법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이 그렇죠. 항목, 이런 항목, 그렇죠. 예, 위배되는 항목은 이거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예. 나중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네. 그럼 역시 똑같이 앞에서 말씀해주신 1년 이상 근무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사 직전 3개월 급의 그 일정 금액, 그렇죠. 평균 금액을 네,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많이 모르는 예. 경우 많아요. 모르는 너- 경우도 많고. 야,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예. 못 받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퇴사를 했는데 네, 이제 수개월이 지난 뒤에 네.
너무 많이 지났는데 그걸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고민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연하죠. 본인이 인지했다라고 예, 예. 한다면 이거 상담이 좀 필요하겠네요. 이 네네. 부분에 대한 상담이. 예, 이런 경우에는 꼭 상담을 해서 예. 이런 부분은 어디서 받냐면요. 예. 이렇게 임금체불이나 음. 어떤 근로에서 이런 돈을 못 받는 거나 이런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 예, 예. 약간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 부분들은요. 보니까 음. 나라에서 좀 해주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 제가 그래요? 보니까요. 예, 예.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 1644에 3119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여기다 이야기를 하면요. 음. 업주가 돈을 안 줬을 경우에는 예. 여기가 진정까지 써가지고 아, 그렇게까지 일을 대응을 봐주는 좀 겁니다. 해주더라고요. 예. 무료로. 그러니까 여기를 좀 두드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알아두시면 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산재 보험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뭐 그렇죠. 이제 정말 전공 분야 아니시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예. 사고 일하다 다쳤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야, 너 일하다 네가 혼자 다친 걸 왜 누구한테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예, 예. 예를 들어서 예. 이런 경우 오토바이 사고가 제일 많아요. 아, 그래서 이런 맞습니다. 배달하다가 예. 이런 거 하다 사고 났어도 예. 하루 일하다 다쳤어도 음. 그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해줘야 됩니다. 하루만 일했어도 네. 예. 산업재해보험이라는 건데요. 예. 이 보험 처리를 해줘야만이 음. 내가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예. 병원비, 그리고 일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휴업손해, 예.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요양급여, 예.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사망했을 때는 또 장례비도 나오고요. 예. 유족급여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잘 안 해주고 싶어 해요. 그렇겠죠. 산재의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다쳤는데 다리가 다쳐서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업주는 야, 왜 내 말 안 들었어? 네가 혼자 그러니까요. 자빠진 거 아니야. 아, 못 그러니까 해줘. 그 일하는 사람의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이거는 처리가 안 됩니까? 산재가? 산재는요. 예.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아, 과실을 묻지 묻지 않아요. 않는군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예, 예. 일단 무조건 우리 받아야 나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나를 위해서 일을 했다. 예. 무조건 책임져. 아, 이겁니다. 좋은 제도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음,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꼭 사업장의 사업주, 사장이 꼭 승인을 해줘야만이 음, 이게 되는 줄 아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아, 문의하시고 예. 청구하시고 내가 일하다 이렇게 다쳤다 하면 산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제가 네. 배우게 됩니다. 이런 아. 부분은 잘 모르셔서 예, 예.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산재보험은 처리 이후에 혹시 뭐 본인 부담금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절대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가 더 있냐면 뭐냐면 예. 예. 대부분 근로자들 그 우리 친구들 말고도 여러 예. 가지 성인분들이 하는 이런 업무를 하다 예, 다쳤잖아요. 예. 그런데 업주가 산재보험 처리해줬으니까 이제 난 너한테 책임 없다. 음. 너 거기서 돈 받을 만큼 받았잖아. 예,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아닙니다. 아, 또 그것도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예. 또 사업장에 음. 업주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아, 그래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 더블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사용자로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모르고 산재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고 예,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아셔서 예. 꼭 자기의 권리를 찾고 그렇습니다. 하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 노무 관련해서는 이 부분 이 정도면 예, 예. 어느 정도 내가 알고는 있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고 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보장을 받느냐 혹은 내가 그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그 갈림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드시 네. 그 근로계약서는 이제 뭐 표준 근로계약서도 있을 그렇죠. 테고 또 우리 이 업장에 맞추고 나에게 맞춘 그 표준 계약서가 좀 변형된 형태의 세부 항목 조율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예. 예.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 세부 항목들 예. 아까 말씀드렸죠. 꼭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게 잘 확인하시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음. 이런 노무 관련해서는 예. 또 저보다 전문가분들도 더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이 부분들은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알겠습니다. 이제 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예. 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 김상남 소장님과 이제 사회생활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푸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에 앞서서 제가 요 질문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손해사정사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네. 손해사정사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이고 많은 그 직업군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그 아웃 바깥에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 직업을 갖게 되셨는지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알려져 있어서 예. 포털 사이트에 이제 그 전문가로서도 활동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질문이나 이제 하고도 있는데
처음에 저는 다른 직업을 좀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워낙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불의를 예. 보면 잘 참아요. 그게 아니고 불의를 잘 참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좀 그런 어려운 예. 일들이 있을 때 그냥 돕고 지나 싶어지는 좀 돕고 거죠. 싶어지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안다박사 같이 나서고 예. 싶은 분들이 좀 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을 워낙 좋아하고 어울리는 예. 건 좋아했는데 이러고 있다가 예. 제가 이제 이 대학교 예. 여기 전주에 있는 대학교에 보험학과라는 데가 있어요. 학과가 있었군요. 네. 예, 예. 특정 학교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전주대학교 보험학과가 있었는데 예, 예. 제가 이제 그 보험학과를 가서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좀 알고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 길로 빠져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만족도는 뭐 좋으시죠? 저는 만족도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잠깐만, 얼굴이 그 전까지는 펴 계시다가 만족도에서 살짝 찡긋 있었거든요. 그랬나요? 제가 만족도 이야기할 때 어금니를 깡물었나요? 제가 만족도를 이야기하면서 약간 그럼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네, 오해하지 높아요. 마십시오. 정말 예. 좀 만족도 높아요. 예, 예. 그럼 이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있었다면? 아, 예. 예. 어려운 분들 제가 제일 보람을 느낄 때는 뭐냐면요. 예. 정말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고 뭐 이럴 때 예. 보험사가 얼마만 준다 예. 딱 해갖고 헉, 이게 정말 받는지 모르는지 너무 예, 속상해할 때 예. 이럴 때 이제 제가 해결을 해줄 때고요. 짜잔 나타나서. 그리고 이제 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많이 아픈데 아이에 관련 어떤 보험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못 준다고 할 때 뭐 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아이가 예. 암에 걸려서 많이 아픈데 그런 거 못 받을 때 예. 그래서 그걸 끝까지 해서 받아줬을 때 그 예. 부모한테 그런 너무 고맙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도 너무 기분 좋고요. 예. 또 명절 때 하다못해 이제 감이라도 이렇게 따가지고 그렇죠, 보낼 그렇죠. 때 야. 그럴 때 저희 직원들 앞에서 제가 예. 좀 어깨가 으쓱합니다. 야, 그 천상 이 예. 직업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렸다는 게 이제 본인에게 딱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 보람을 쫙 느끼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돈이 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돈은 따라오는 예. 거죠? 그냥 돈은 따라오는 예,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우리 보시는 분들께서 손해사정세를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중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직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네. 예, 많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로 이제 뭐 남에게 고통을 주게 되거나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렇죠.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해결 방법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죠. 예. 왜냐면요. 제가 보면 예. 이 보험이 너무나 저희 일상에 예. 너무 깊게 박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보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어디 가서 음. 뭐 질병이 있어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도 보험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되고요. 예, 예. 뭐 하다못해 여러 가지 보험이 섞여 있고 예.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자전거를 타다가 그 사람을 네. 부딪힐 수도 있고 인라인을 타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던 뭐 그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여러 가지 예, 뭐 부딪혀서 맞습니다.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일상생활을 삶을 살아가면서의 꼭 이 배상 예. 내가 누구한테 피해도 줄 수 있고 음. 남한테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음. 잘 해결하고 대처를 해야만이 예. 나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렇죠. 금전적인 거나 음. 어떤 이 스트레스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돈으로 이제 그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은 돈으로 해결해야 그렇죠. 될 것이고 또 돈으로 해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 역시 돈으로 해결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예, 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네, 해결들 가능할 것 같습니다.